안녕하세요. 개발자 앤더슨입니다. 요즘에 인공지능들이 상당히 핫하잖아요. 저도 개발자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도구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 일이 빈번한데요. 커서 AI라든지 GitHub 코파일럿, 그리고 윈드서퍼 AI 같은 다양한 개발 도구들이 나와서 이제는 개발자들이 혼자 개발하지 않고 AI 도구를 이용해서 개발을 합니다. 근데 GPT 같은 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개발할 때 도움은 되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AI 도구를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소스 파일을 수정해 가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윈드서퍼를 사용해 본 제 경험을 이야기 드리면, 이제는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개발을 너무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개발자들이 필요 없어진 걸까요? 제가 써본 윈드서퍼 AI 도구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윈드서퍼 AI가 어떤 도구인지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윈드서퍼 AI는 자연어로 우리가 말하듯이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코딩을 해줍니다. 코드를 짜지 않고 이런 기능을 추가해줘, 만들어줘, 심지어는 스크린샷을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웹사이트 만들어줘 하면 똑같이 만들어줘요. 심지어 제가 파이썬에 흥미는 있지만 잘 개발 언어를 몰라요. 근데 이거를 파이썬으로 개발을 해줘 라고 하면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 언어를 수행을 할 때 화이트보드와 챗모드가 있는데, 채팅 모드는 소스 코드를 바꾸지 않고요, 그냥 채팅만 주고받을 수 있는 거고, 화이트 모드를 하게 되면 그냥 개발 코드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LLM 모델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클로드 3.5 소나도 있고요, GPT-4 5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다 쓰게 되면은 이 기본 베이스로 동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물어보면은 알아서 클로드 AI가 알아서 정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낸다. 그냥 말만 하면 코딩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쓰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new emo라고 할게요. 폴더 오픈을 눌러서 해당되는 폴더로 일단 지정을 합니다.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를 좀 정해야 되는데, 얘한테 그냥 다 물어가면서 말로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GPT를 통해서 개발을 합니다. 웹사이트를 만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간단히 할게요. 그러면 얘가 주저리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윈드서퍼한테 던져도 됩니다. 를 이용한다, 넥스트.js를 권장하고 뷰를 사용할 수도 있고, 타일윈드 CSS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모지 이런 걸 써가지고 만들 수 있고, 백엔드는 프레임워크의 그 파이썬의 패스트 API 뭐 이런 걸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주요 기능은 이런 거야. 주요 기능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얘가 구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GPT한테 먼저 물어봤고, 뭐 수정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수정할 거를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바로 만듭니다. 보면 이런 거를 이제 쓸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죠. 얘가 보니까 리액터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세트 하면은 이걸 그대로 얘가 설치하고 깔아주고,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npm을 깔아주고 설치하고 계속 알아서 그 다음 스텝을 만들어 줍니다. 제가 그냥 원하는 기능만 이야기해 주면 되고, 얘가 실제로 수행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해서 다시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리액터로 만들면 좋겠고, 뒷단 프레임워크는 넥스트.js 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정해줘도 돼요. 그러면 더 정확히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기능들을 이용해서 넥스트.js로 만들고, 제가 이 언어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원하는 기능들을 명확히 지정을 안 해주면 얘가 못 만들게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혹시나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주는 겁니다. 그냥 얘한테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라, 이거를 보내주면 이 이미지 형식을 분석해서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 줍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면 설계부터, 그 다음에 이제 DB 설계도 해야 되고 화면 기획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개발 스펙 정도만 이제 기능이라든지 얘기해주면 어떤 언어로 만들면 좋은 거라든지 이런 게 바로 만들어지고요. 나는 이거 그냥 이렇게 안 만들고 그냥 생 자바로 만들 거야, 생 HTML로 만들 거야 하더라도 그냥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쭉쭉쭉 알아서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스텝 해주고 그냥 몇 마디만 했는데 지금 사이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보면 맞죠? 여기 다 업세트 할 필요 없이 알아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업세트만 해주면 돼요. 지금 보면 리액트로 전부 다 원하는 걸 쭉 만들었어요. 그리고 컨트롤하고 이 물결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누르면 터미널 창 열리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원하는 걸 수행할 수 있어요. 여기 수행까지 해주죠. npm run dev 하고 여기 업세트 all 모든 걸 다 적용해라 하면 여기다 적용해 줍니다. 네, 어쨌든 결과물을 그냥 바로 보여주기 위한 이게 데모라서 제가 이제 서브 프로젝트로 하는 이모티콘 사이트는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지금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걸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에러가 났다고 나오죠. 에러가 나서 다시 합니다 라고 나오죠. 심지어 실행시킨 화면을 캡처해서 에러 난 걸 보여주면 그대로 다시 고칩니다. 네. 상당히 똑똑한 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써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 드릴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리액트라든지 타입스크립트로 만들었고 AI가 코드도 잘 잡아주고 컴포넌트 기반으로 이제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이 상태까지는. 리드미 파일도 있잖아요. 리드미 파일도 업데이트 해라. 이 현재 파일 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하면은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윈드 서퍼에 AI 단축키가 있는데 컨트롤 엔터, 컨트롤 시프트 P 하면 이렇게 명령 패널 나오고요. 코드를 자동 생성할 때 컨트롤 엔터 누르면 원하는 코드 생성되고, 그리고 주석 처리할 때 컨트롤하고 슬래시 주석 처리되죠. 이렇게 주석 처리되고, 그리고 컨트롤 B 탐색기 열기 닫기, 예, 열기 닫기, 컨트롤 KC 여러 줄을 이제 주석 처리할 때, 예, 이 단축키 한번 찾아서 써보시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러 나는 부분도 그냥 그대로 긁어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에러를 처리해 줍니다. 그냥 몰라도 무지성으로 그냥 얘한테 계속 던져놓고 처리해줘 하면은 지금 이제 package.json 파일이 없으니까 이 파일을 만들어서 생성하겠습니다 해서 이어서 하죠. 제가 대학교도 졸업하기 마지막 달에 바로 취업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약 17년 정도 개발 경력이 있는데 윈드 서퍼를 쓰면서 느낀 점은 AI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나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또 에러가 나고, 또 이야기해서 또 수정하고, 개발자의 역량을 어쨌든 키워는 주지만 AI가 모든 걸 다 해주는 해결사는 아니다. 도움을 주는 조력자 정도이다. 코파일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코드에다가 이 윈드 서퍼를 붙여놓고 개발해 빨리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 소스의 요구사항을 싹 엎어버리고 마지막에 입력 들어간 요구사항으로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실패를 했었는데 이모티콘 사이트를 만들 때도 이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필터 기능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줬더니 기존에 구현되던 기능들이 싹 엎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기능을 추가해줘 라고 명령을 해주면 잘 됩니다. 제가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힘들고, 그럴 때 AI 도구를 사용해서 써보는 거예요. 제가 파이썬에 흥미가 있지만 파이썬을 문법을 처음부터 익히려니까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AI 도구 윈드 서퍼를 통해서 개발을 시킵니다. 그러면 개발된 결과가 나오잖아요. 개발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뜯어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구현했구나, 이건 왜 이렇게 구현했지, 아니면 주석을 달아봐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선 템플릿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을 분석하면서 뭔가 거기다가 개발자가 덧대서 이제 목업에다가 덧대서 뭔가 결과물을 만드는 형태로 쓰는 겁니다. AI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AI는 증폭기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챗GPT를 이용해서 뭔가 글쓰기를 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뭔가 할 때 내 역량이 10이면 증폭기가 곱하기 10을 해줘서 내 역량이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 도구를 사용해야지만 개발자가 훨씬 더 빠르게 개발을 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개발된 걸 결과물을 배포할 때는 개발자의 지식이 필요하더라.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윈도서퍼 AI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개발자가 아니라도 개발이 가능하다. 내가 개발 언어를 몰라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파이썬으로 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겠다 하면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4K 영상으로 만들어서 인코딩 같은 걸 영상 코덱을 넣어 가지고 훨씬 더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다운로드 받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모르는 언어를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 빠른 프로토타입 제작이 가능하다. 단순한 웹사이트를 말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구사항 그런 거 말만 해주면 얘가 알아서 분석하고 딱딱딱 알아먹고 만들어준다. 단점은 기존의 프로젝트에다 적용을 하면 제약사항이 얘가 읽어드릴 수 있는 그 줄 라인 수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를 집어넣어 놓고 이제 뭐 매뉴얼을 만들려고 시켰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뽑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 로직이 있는데 이 프로비저닝 프로그램 같은 게 그런 거를 뽑아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윈도서퍼 AI가 만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코드 전체는 이해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부분 시키는 건 또 잘합니다. 실제로 런칭하거나 할 때는 개발자의 지식이 꼭 필요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언어로 개발해 뭔가 지식을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개발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계속 클로드한테 뭔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찾은 다음에 그걸로 개발을 하면 되죠. 그리고 요금제 제약도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거는 무료로는 제한된 기능만 사용 가능하고 유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스무스하게 흐름도 그 다음에 대화하는 것도 코드 생성하는 것도 자동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인공지능이 개발자를 모두 다 대체를 할까?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개발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뭔가 요구사항을 듣고 복잡한 요구사항을 사람이 이해하고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만나서 더 이렇게 가치 발현이 되기 때문에 좋다는 거지 없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어중간한 개발자 그리고 아주 신입 개발자 아주 똑똑한 개발자 있다고 치면 아주 똑똑한 개발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질 것 같긴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도 AI 도구를 사용하는 개발자와 사용하지 않는 개발자로 나눠서 사용하는 개발자는 연봉이 오르고 사용하지 않는 개발자는 연봉을 동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개발자가 훨씬 더 우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중간한 개발자라서 능력치가 5인데 아주 똑똑한 개발자가 능력치가 10이에요. 그러면 지금 5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은 증폭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해주면 5인 사람은 50배의 성능을 발휘를 하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근데 10인 사람은 100배예요. 그럼 둘이 갭 차이가 벌써 50이 나요. 그럼 이건 비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용하지만 더 똑똑한 개발자가 우대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똑똑한 개발자도 필요하지만 인공지능을 더 잘 사용할 줄 아는 개발자가 오히려 나는 줄서기를 잘해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발을 좀 더 편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 1인 개발자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일도 하지만 집에 와서는 서브 프로젝트로 이것저것 내가 평소에 못했던 언어 같은 거를 손쉽게 개발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앱도 손쉽게 만들어보고 웹사이트도 3개월에 1개의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치면 한 달에 3개 같은 걸 펑펑펑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인 개발자 시대에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더 빠르게 서비스 기획이나 일반 사용자들이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도 손쉽게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개발 도구들한테 말만 하면은 그냥 뚝딱 웹사이트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리액트니 뭐 다른 파이썬이라든지 패스트 API라든지 등등등 많은 것들이 나와서 막 뒤죽박죽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닌 기계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로 나중에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기업들은 신입 개발자를 점점 줄이는 방식으로 가고 결국엔 인공지능 AI 도구를 통해서 좀 더 능숙한 개발자들만 살아남는 구조로 가긴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올바른 방향일까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살아남으려면 신입 개발자들은 AI 도구와 더 친해져서 이제 말을 잘하든 요구사항을 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언어를 좀 더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을 해내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AI 시대에 개발자가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엔돌슨이었습니다. 안녕.